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9월 8일 금요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이죠. 20일 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9월 중순에 FOMC 회의. 이건 뭐 주말이라든지 다음에 한번 더 코멘트를 드리고, 최근에 FOMC 회의 내에서 FOMC 연준 쪽에서 스탠리 피셔라는 부의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인데 그 관련된 코멘트는 추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일단 22 통화정책 회의 부분들이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금리 동결 부분들은 진행됐고,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관건을 봤던 테이퍼링, 22쪽의 테이퍼링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모호한 태도 부분들 하면서 불이뭉실하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일정 부분들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정도에 좀 더 명확하게 밝힐 가능성 부분들이 좀 언급이 좀 되면서 이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진행이 됐고, 유로화가 강세가 진행이 되고, 역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달러화는 약세가 됐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달러가 약세가 좀 됐다. 근데 지금 그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보면 유로존의 성장률 자체였죠. 유로존의 성장률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되고,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상향 조정. 경기가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느리기는 하지만 조금씩 우상향되는 모습들이 좀 표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고, 달러와 약세를 만들었던 이유를 뭐 몇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첫 번째,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실업성 청구가스가 조금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마이너스 요건 부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군사작전을 배제하지 않지만 우선순위 아니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바라보기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미국이 기침하면 폐렴인 줄 알고 상당히 좀 화들짝 놀라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전일 상승 부분,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금융주 하락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시그널이 어제 부채한도 협상을 12월 달까지 연장을 하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일단 기본 3개월 뒤로 밀렸죠. 3개월 뒤로 밀렸어요. 그런 그 컨센서스 자체가. 그래서 FOMC에서도 금리 인상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컨센서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들은 일단 한번 차익 부분들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조정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금융주들은 나중에 더 큰 그림 부분들을 위해서는, 빅피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에 좀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돌발 변수라 한다 하면 뭐 항상 돌발 변수 1순위는 트럼프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PC 부의장이 돌연 사임하면서 기존의 연준 멤버들 있죠. 앨런도 아마 연임을 안 할 것 같아요. 내년 2월이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자기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연준 인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 나중에 문제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문제가 5년 내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조정 부분들은 뭐 큰 부분들은 아니고, 장단기 수익률 부분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좀 하락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 돌발 변수를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허리케인이 합의였죠. 합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도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된 거죠. 연장이 되고 금리 인상도 뒤로 좀 미뤄지는 컨센서스 부분 형성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오고 있어요. 이름이 어마입니다. 어마라는 허리케인이 지금 플로리다 쪽으로 좀 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쪽 멕시코만 근처에 허리케인이 지금 3개 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두 번째 5등급이었습니다. 5등급. 지난번에 합의보다 더 큰 허리케인이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1차적으로
금리 인상 피해 부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뭔가 큰 게 오면 금리 인상 부분들을 솔직히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으르렁거렸던 게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 부분들이 조금 뭔가 완화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정유업종이라든 화학업종이 정유 가동 시설들이 일시적으로 스탑되면서 미국 생산량이 한 25% 정도가 스탑이 되면서 반사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그 가능성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세 자체가 물론 유동성 한시적으로 여러 번 풀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이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아직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은 또 나와야 되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기간을 연장했던 것은 이건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가 뭡니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그래서 박스권 파동 부분에서 하단에서 최소한 절반과 70% 정도까지 전후까지의 상승의 가능성 지수는 물론 신경 쓰지 않더라도 지수가 그렇게 하락보다는 변동성을 윗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면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업종 부분들은 어차피 지수가 변동성을 보일 때도 그거 상관없이 업종의 그 반등 부분들은 별도로 움직였죠. 그 장세에 계속 확장성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수보다는 종목보다는 종목과 업종의 모멘텀과 이슈 부분들의 해석 부분들이 가장 1순위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으로 철강주들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금속 광물, 고려아연, 풍산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당히 좀 많이 얘기 드렸어요. 어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급등 부분들 나왔죠.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소식에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굴삭기에서 전년 대비 한 100% 정도, 현대건설기계는 거의 280%니까 300% 정도 신장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프라 건설 부분들이 물밑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체크 그 다음에 LG전자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방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렸죠. LG가 달라지고 있다. LG전자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도 지금 양산화일 부분들 좋고 애플 쪽에서도 조만간 POLED 쪽 납품 가능성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IFA에서 LG 쪽, OLED 쪽 진영이 15개 업체인가요?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면 갈수록 그 패널 부분들을 공급하는 것은 LG 쪽이니까 상승 신호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량용 전장까지 개인적으로는 그 JKW라는 인수가 어떤 시그널 부분들 상승의 돌파에 반전의 시그널 부분들 줬다가 하면 인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더라도 LG가 이제까지 안 하던 성격 부분들을 M&A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비전 부분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STS가 물류 전반에 사물 인터넷 적용. 그래서 어제 STS 상승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죠. 블록체인하고 이쪽 그 IoT 쪽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좀 확대될 때 IoT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는 코멘트 부분들 좀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겠고 초대형 IB 인가 부분들은 오늘 금감원 브리핑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관심 둘 내용들 몇 가지를 또 코멘트를 드리면 자율주행차 법안이 미국 하원을 좀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될 때 개별 종목 섹터에서 자율주행 부분이 별도로 움직인다고 말씀도 코멘트 드렸는데 그 여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배틀그라운드 블루홀 사장 네이버에 첫눈을 매각을 했던 그 사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상장 회사이지만 그 코멘트를 좀 드렸죠. 시가 가치가 지금 전에 지난번 제가 봤을 때 2조 원대인데 지금 4조 원대까지 움직였어요. 4조 원대까지 지금 시장에서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연관됐을 때 넵툰이라는 종목이 카카오라든지 넵툰이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수직 상승이죠. 말씀드린 이후부터 한 20-30%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넵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용 NC소프트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죠. 뭐 게임주들도 지금 계속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활발해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이제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크의 동방 포럼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 진행하겠다.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블라디보스크에서 선점하는 것은 상당한 다양한 폭속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적극적인 찬성. 수가 자체가 상당히 좋은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특히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좀 많이 코멘트를 좀 했어요. 푸틴이 유조선 15척을 한국서 건조를 하겠다는 코멘트,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블라디보스크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만약에 이제 예전에 북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더 큰 그림 부분들을 그렸을 텐데, 그건 약간 좀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선업종에 유조선 15쪽 정도 추가 선조를 하겠다. 나는 일단 립 서비스입니다. 그런 코멘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애플과 LG 디스플레이 아까 아이폰 OLED 공급 협상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입장에서도 보면 삼성의 독자 벤더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일단 가격 협상력 부분들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대규모 물량 자체를 공급받다 보니까 하나가 스탑돼 버리면 전체 판매 부분들, 올스탑 부분들이 좀 되죠.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의 벤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애플의 기본 전략 부분들인데, OLED 쪽은 뭐 삼성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뭐 독점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애플 쪽이 원래 그 LCD 쪽을 공급받았던 LG 디스플레이와 공급 협상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증척 장비가 좀 핵심적인 장비 부분들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애플의 물량 부분들 받으면서 그 캐논 도키에서 이제 이 증척 장비 부분들을 만드는데, 그 증척 장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거의 다 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척 장비를 받지 못해서 나머지 업체들은 생산 자체를 좀 계속적으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저게 만약에 전략적으로 그런 수를 쓰다 가면 정말 삼성은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애플과 LG와 LG 디스플레이 아까 OLED TV 관련된 부분들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죠. 그걸로 인해서 기술력 부분들, 일단 대면적 부분들은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우리 LG가 달라진 것처럼 그 기술력에 대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좀 둔하다 라는 코멘트 하고, LG는 왜 그러냐라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 부분들이 상당히 부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술력의 어떤 고집을 가지고 묵묵히 가는 그런 스타일의 회사라든지 기업들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 회사들을 보면 정말 묵직한 한방이 있어요. 묵직한 한방 부분들이 있는데, 기다려준 만큼 전장 쪽에서 인수되고, 그 다음에 OLED 쪽에서도 좀 퍼포먼스를 내면서 향후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까지 상당히 좀 수년 되면서 확장되는, 그리고 이제 이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전장 쪽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술력 부분들을 좀 보여주기를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빅스비하고 음성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을 연관시키는 그런 노력 부분들 하고 있는데, LG 쪽에는 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구글의 어시스턴트를 인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구글 쪽과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기본적인 기술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전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 아까 그 두산인프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죠. 중국 굴삭기 중대박이 좀 나고 있다 라는 얘기하고, 미국의 허리케인이 지금 어마라는 게 5등급짜리가 지금 다시 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제유가
한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동방포럼에도 나온 내용들이 있죠. 선언업종, 그 다음에 저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 부분들, 이런 내용 부분들이 금일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ECB가 금리 동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영향 부분들에 의해서 달러는 소폭의 약세, 다음 달에 있을 진행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ECB에서 테이퍼링 영향 부분들은 다음 달에 좀 순영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장률 자체가 상향됐다는 이런 코멘트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보면 최근에 지금 고점 돌파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시도를 하고 있죠. 서서 조정을 받는다는 표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점 돌파 가능성 부분들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자, 9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